수학이 나선형 학습이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어떤 아이들한테는요, 점점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왜? 저 같은 아이들한테는 삼각함수는 삼각비랑 똑같은 거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 그걸 활용해서 배운 아이와 그걸 활용하지 않고 배운 아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수학이 나선형 학습이다. 이런 건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수학 공부해본 사람은 다 알잖아요. 이 배운 게 또 나오고, 배운 게 또 나오고, 배운 게 또 나오고. 그러니까 수학은 나선형 학습인데,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수학이 나선형 학습이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어떤 아이들한테는요, 점점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왜? 배운 걸 또 배우니까 얼마나 쉬워집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어디선가 하나가 구멍이 나왔거나, 아니면 이 아이가 이걸 좀 놓쳤어요. 아니면 어떤 아이들한테는 이게 배워가지고 간신히 넘겼는데 또 나와. 어려운데 또 나와. 더 어려워져.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게 중간이 없어요. 이 나선형 학습에서 수학이 점점 쉬워진 아이와 수학이 점점 어려워진 아이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양분화 되다시피 갈라진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티가 나기 시작하냐면 중3 때부터 티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 중3 때부터 티가 나기 시작하냐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사실은 문제들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요. 이 유형 문제라고 해봐야 뭐 무슨 문제집을 봐도 다 비슷한 문제집이고 선생님들도 다 거기서 비슷비슷한 문제들을 내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문제를 더 창작하는 건 사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나오더라도 유형으로 다 커버가 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괜찮았던 거죠.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면은 도대체 유형으로 커버할 수 없는 영역들의 문제들이 계속 나와요. 특히 닮음 이런 거 있잖아. 닮음은 사실 내용도 없어요. 삼각형의 합동은 SSS, SAS, ASA 끝이거든요.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기가 너무 힘든 거죠. 이걸 어려워했는데 다음에 또 나와. 닮음으로 또 나와가지고 SSS 닮음하고 SAS 닮음인데 이번엔 또 ASA가 아니고 AA야.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니까 이제 아예 닮음을 활용해가지고 삼각비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막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이제 간신히 이 단어를 넘어갔는데 고등학생이 되니까 삼각함수가 나와요. 공식이 더 늘어나.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이제 그런 단원이 되는 거죠, 삼각함수. 근데 어떤 아이들한테는, 저 같은 아이들한테는 삼각함수는 삼각비랑 똑같은 거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어떤 차이에서부터 나오길래 이렇게 확 벌어지는 걸까요? 저는 이거는 거의 확신합니다. 뭐냐면 처음부터 문제가 돌고 나오잖아요. 그럼 문제를 풀 때 어디서부터 풀기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각비는 결국 삼각형의 닮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삼각형의 닮음은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삼각비를 배울 때, 닮음을 배울 때, 합동을 배울 때 삼각형의 결정 조건, 그러니까 점이 3개 있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세 직선이 있거나 이랬을 때 그걸 활용해서 배운 아이와 그걸 활용하지 않고 배운 아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언제 배울까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요, 삼각형이 뭐지? 라는 질문으로 귀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각형이 뭐지? 라는 질문을 해본 아이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이해하는 거고요. 그냥 세모가 아니에요. 세모는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쓰는 말이고, 삼각형이 되는 순간 서로 다른 직선이 평행하지 않고 한 점에서 만나지 않을 때 만나서 이루는 직선이 삼각형이거든요. 이걸 말로 할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했다시피 원의 둘레 공식 이런 거는 그냥 다 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파이라는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각형, 삼각형, 뭐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넓이는 다 뭐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직사각형의 넓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쌓이면 뭐가 되냐면 적분이 되는 거죠. 어디서부터 내가 근본을 잡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놓치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수학이 점점 쉬워지는 아이로 만드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를 풀 때마다 새로운 단원이 나올 때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그래서 삼각형이 무슨 뜻이야? 파이가 무슨 뜻이야? 코사인이 뭐야? 이거를 말로 설명하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걸 결국 종합해서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중요한 게 뭐냐면 용어의 정의를 얼마나 확실하게 받아들이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이들이 희한한 게 뭐냐면 복잡한 문제 막 풀어요, 감각으로. 근데 우리가 용어의 정의를 새로 가르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거기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어렵다는 표현을 써요. 얘들 잘 들어. 원의 지름이 1이야. 그때 이 둘레의 길이는 파이야. 이 말을 아이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렵다고 표현한다는 거죠. 8 나누기 해서 이렇게 세로 세모로 해봐라고 하면 애들이 어렵다는 표현을 잘 안 써요. 그런데 자, 8 나누기 2는 무슨 뜻이야? 2에다 얼마를 곱하면 8이 되니? 이걸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렵다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사실 어려운 게 아니잖아.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려워하는 건 뭐냐면 받아들이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 용어의 정의를 받아들이고 그걸 내 말로 뱉고 그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어렵다는 거죠.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쉽다고 생각해. 용어의 정의 가르치는 건 쉽다고 생각해. 왜? 외우면 되잖아. 근데 아이들이 이걸 어려워해요. 아이들은 앞에 걸 생략하고 이걸 그냥 막 감각적으로 똑같은 문제를 풀면서 푸는 법을 배우고 아이들이 이걸 오히려 쉬워하고 더 편안하게 생각해요. 저는 수학 공부는 완전히 반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모님이 수학이 점점 쉬워진 아이로 만들고 싶으면 항상 이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시작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아이가 좀 귀찮아 하더라도 항상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래서 삼각형이 뭐지?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마름모는 뭐지? 라는 거를 계속 말로 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막혔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마름모가 나왔어요. 근데 마름모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마름모가 뭐지? 라는 질문에서부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면 용어의 정의를 계속 강조하고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하고 그거를 계속 활용해라.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게 해라. 그런 아이들이 결국은 고등학교 가서 중학교 말부터 튀어오르기 시작한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수학을 배울수록 수학이 쉬워진 아이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